안녕하세요. 오늘 24년 3월 2일인데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500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조금 저도 당황스럽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직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수를 못했는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 내용은 우리에게는 아직 2분기가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님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셔가지고 이기셨고, 저희도 아직 6월 달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잘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다. 그 말씀을 오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 4천만 원대였을 때, 1 비트코인 이걸 샀으면은, 좋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따지다 보면은 또 진짜 계속 그 한계가 없으니까 또 한 개 모으면 2개 갖고 싶고, 그렇게 따지면 뭐 2019년에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사신 분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입장에서만 이제 비트코인을 막 입문한 저희 입장에서만 보면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분기까지 가능하다면 0.5 비트코인을 매수 목표로 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0.5 BTC가 이제 그러면 한 뭐 4,200, 300 하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조금 비트코인 이해도 안 됐는데 사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액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0.5 비트코인이 한 2, 30년 후에는 그 수량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이제 전망 같은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캐시우드는 2030년에 지금 20억인가 30억을 예상을 했어요. 1 비트코인에. 그러면은 2030년쯤에 뭐 20억이라고 치고 1 비트코인이 0.5 비트코인이면 10억은 되잖아요. 그리고 한 40년 경에는 한 50억 정도 간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0.5면은 반절이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하잖아요, 노후는. 그래서 아직도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아직도 많다는 게, 물론 이제 그 네이버 기사에 오셔가지고 쓰는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남자분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이제 플랫폼이 다르겠죠. 20, 30대는 뭐 SNS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테니까. 네, 어쨌든 그 댓글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아직도 조롱이 많기 때문에 한강물 온도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롱하시는 것도 좋고 뭐 비판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조롱을 하더라도 일단 0.0, 0.01 비트코인은 사고 조롱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0.01 비트코인이라도 사자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진짜 작년에도 제 지인들한테 0.1 비트코인 사면 좋은데 그것도 부담되면 제발 0.1 비트코인만이라도 사자, 아니 0.01 비트코인만이라도 사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0.01 비트코인 산다고 제 것도 아니고, 네, 그 당시로는 4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사놓고 40만 원 솔직히 뭐 옷 좀 안 사고 외식 좀 줄이고, 그렇게 뭐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좀 줄이면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40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무리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롱해도 좋으니까 일단 0.01 비트코인은 사고, 이제 비판을 하든 사기라고 하든 하자. 그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저도 아직 제가 목표했던 것까지 다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격이 올라갈지 저도 예상을 못했고,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소량이거나, 그러니까 0.5 비트코인이 안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에 대출이 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서 2분기 안에 0.5 비트코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1인 기준이냐 2인 기준이냐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뭐 10억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 비트코인 수량이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물가가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체감하기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좀 많이 되더라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고물가에 생활비까지 막 줄여가면서 빡빡하게 좀 살면 어렵잖아요. 오래 들고 가기가. 그러니까 무리가 0.5가 좀 안 되더라도 무리는 안 되는 선에서 이자가 충분히 수월하게 납입 가능한 수준에서는 대출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 비트코인 이상 이제 없는 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봐야죠. 저희가 뭐 서민 입장에서 연봉이 4천만 원 전후라고 보면 지금 1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큰 부자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기간적으로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0.5 비트코인이면 그래도 저희가 노후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큰 부자 된다고 해서 뭐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생활이 안정되면 그래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좋은 기회를 아직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0.01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계 인구로 따져보면은 괜찮은 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보면은. 그리고 지금 왜 자꾸 왜 2분기 안에 자꾸 사라고 하냐, 3분기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의 차트거든요. 이 차트로 보면 여기가 지금 직전 반감기 고점이니까 22년도 지금 11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불을 조금 넘는 선에서 신고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신고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너무 과열되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뭐 3억이든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신고점이 20만에서 100만 사이니까 한 3억에서 한 13억 사이 정도 안에서 신고점이 생길 거잖아요. 원래대로면 그렇게 됐다가 다시 폭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ETF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을 줄지가 모르겠다는 거죠. 주면 좋지만, 주면 26년 한 여름부터 다시 한 1년 정도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안 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까봐 지금 올해 2분기까지 사시라는 거예요. 저점을 안 주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저점을 안 주면 얘가 18만 불 그 정도가 되면 2억 언저리일 거 아니에요. 여기 하단 자체가 2억이면은 0.5 비트코인 살려면은 1억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여기가 불확실한 그때를 기다리느니 ETF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도 0.5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좀 결단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걸 보니까 참 제 심정 같아서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놔뒀는데, 잠깐 보실게요. 이 심정으로 지금 비트코이너들은 2분기 아니면 진짜 늦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실게요.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parent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 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사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전에는 8천만 원 이하에서 좀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ETF의 영향력을 이 정도까지라고 8천만 원이 이렇게 빨리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래도 아직 살 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저도 사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물론 1억이 넘어가도 더 거기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한 분들은 1억이 가서 샀더라도 거기서 20-30% 조정이 와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1억이 넘어서 사셨는데 20-30% 조정이 오거나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오면 그냥 손해보고 팔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격대가 낮을 때 좀 사면은 빠르게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8천만 원을 계속 언급한 거고, 그렇긴 한데, 일단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참고만 하고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건데,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좀 1억까지 따라가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추천하기가 힘들고. 하지만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도 한 8,500이니까 아직도 좀 여유가 약간은 있으니까 반개 정도, 0.5개 정도는 사도 된다. 사면 좋다.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백수 시절에 나름대로 놀면서 뭔가 독서 모임도 나가고,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거, 인문고전 이런 거 배우러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백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의 짐은 있었죠. 나이 먹고 백수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활동이 저한테는 좀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돈 많은 백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분은 우응순 님인데, 주역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주역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거, 저희가 좋다 할 때 길 있잖아요. 길흉 화복할 때 길. 거기서 길이라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는 정도가 좋은 걸로 봤대요. 주역에서. 그리고 막 엄청 호화롭고 막 부유하고 엄청 화려한 그런 길 있잖아요. 대길. 그런 것까 제가 거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만 돼도 좋은 거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3,000년 전에, 2,3,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참 고단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큰 부자가 아니어도, 대길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어쩌면 좀, 행복한 노후를 4천만 원으로 마련할 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20대부터 한 40대는 정말 행운이에요. 60대 분들은 이제 20, 3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특히 70대인 분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조금 성과는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0.5 비트코인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좋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도서관에서 들은 강의 중에 니체 강의도 있었는데, 양훈덕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다 생각나지 않는데, 이게 잘 기억에 남는 거는, 늑대가 양을 먹는 게 나쁜 거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면 선악 너머에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우리는 늑대가 양을 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게 과연 나쁜 건가? 늑대는 양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파트가 저희가 지금 20, 30대 기준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몇십억씩 하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흔히 말하는 MZ 세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미 모든 부를 가져갔다. 우리가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없다. 그런 박탈감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는 게 저희는 쉽게 된 것 같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파트가 될지 주식이 될지도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아파트를 사서 몇십 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이 빠르면 10년 내에 한 10억대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억, 많게는 2, 30억까지 가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비트코인이 0.01개도 없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 게 과연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공정한 사회인가, 이걸 논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용기를 내서 사신 분들이 10년 이상 여러 가지 등락에도 여러 가지 악재에도 가격의 등락에도 그걸 지키면서 가서 불을 일궜는데 그때 가서 그들은 운 좋게 부자가 됐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라고 그냥 그런 사회 비판만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노력으로 한 80만 원이라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를 좀 보면은 이거는 이 글을 추천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1980년대에 이제 반포주공 아파트가 23평이 370만 원이었대요. 근데 기존에 이제 여기 370만 원 주고 분양받아가지고 사시던 분들 중에 85%가 1000만 원일 때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일 때 산 분들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반포주공 아파트 23평이 37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이 진짜인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옛날 자료는 좀 찾기가 힘들고 2001년부터 12년까지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봤더니 여기가 지금 단위가 여기가 억 같더라고요. 7억. 왜냐면 밑에 보니까 22평 급매물은 10억 중후반대 거래 있잖아요. 그래서 2001년경에는 반포주공이 23평대가 2억 5천. 그리고 2003년경에는 한 6억 됐죠. 그리고 2007년경에는 한 10억 정도 됐고 2010년경에는 12억 정도 됐어요. 80년대 370만 원 그 자료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가를 봤죠. 현재 반포주공 1단지 23평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30억에서 95억은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2라인 정도 되니까 30억 언저리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30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그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우리 아파트보다 더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소량이라도 꼭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한 뭐 3배, 4배, 10배 올랐다고 파시지 말고 노후에 쓰실 자금으로, 아니면 뭐 중간에 뭐 급한 일이 있거나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없는 셈 치고 노후를 위해서 오래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0.01개라도 왜 사라고 했냐면,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거든요. 보면은 인도, 중국만 합쳐서 28억이고, 미국 합치면 31억, 여기까지 합치면 35억이고, 2페이지까지 해서 40억이 돼요. 그리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나라, 이건 40억 넘어요. 40억 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이 한 2,100만 개가 총 수량인데, 그 중에 한 400만 개는 분실된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죽었거나 암호키를 잊어먹었거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300만 개 잊어먹었다고 치고, 그 중에는 110만 개 정도는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인데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용한 게 1800만 개 비트코인이라고 치고, 맞죠? 1800만 개 비트코인 중에 이거를 40억 명이 4,004억 40억 명이 나눠 가지면 0.0045 비트코인이에요. 한 명당. 그러면 0.01 비트코인이라도 있으면은 2배잖아요. 2배. 0.5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배여야 돼요? 0.5 비트코인은 100배잖아요. 100배.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에 100배를 가질 수가 있어요. 0.5 비트코인이면. 그래서 꼭 0.1 가능하면 0.5 비트코인이고, 그것도 안 되면 80만 원 투자해서 0.01 비트코인이라도 사 놓고 10년, 최소 10년 아니면 2, 30년은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가 8,6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 90만 원 정도 사시면 되겠죠. 한 100만 원, 그냥 100만 원 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말하든 다른 비트코이너가 말하든 다 뭐 사기니 뭐 다단계니 뭐 튤립 버블이니 하시잖아요. 저희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위 있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들어보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반박하신다고 하면 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진짜 어떤 논리적인 그 사고로 반박을 하시는 건지, 그냥 삔또가 상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고 비트코인을 좀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볼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ETF는 제가 그 뉴스를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제, 결제의 대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제는 이제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는 거고, 그 대신 하나의 위험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는 이제 어쩌면 ETF에서 한다니까 투자 자산으로 자리는 잡은 것 같고요. 저에게 이 투자 자산이 바람직한 투자 자산이냐, 이것은 그 변동성과
실제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지금 이제 상장됐으니까 이거의 변동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시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라고 인정하신 것까지 이제 받아들이신 것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은 지금도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다른 자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총재도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미국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은 뭐 바이든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비트코인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정부에서. 뭐 연준이 돈을 찍어서 돈을 번다. money on by the Fed. 그렇지만 미국 중산층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죠. 부를 다 뺏기는 거니까 상류층은 근데 또 금리가 낮아지면 또 대출 받아서 또 싼 가격에 이렇게 자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지만, 중산층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수록 재산을 계속 뺏기는 거거든요. 설명을 이렇게, 이거는 좀 원래는 다른 의미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뉴스에서 물가 5%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국민들의 재산이 5%가 깎였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원래는 우리 국민들 재산이 5%가 깎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 이하로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폐 발행권자가 발행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날수록 우리 호주머니에서 그만큼 빼가는 거예요, 부를. 그래서 뭐 물가가 올랐다는 거의 정의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물가가 올랐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배 하나가 4,250원이더라고요. 4개에 17,000원이더라고요. 배 하나가 4,250원인데 이게 뭐 몇 년 전에는 뭐 1,500원이든 2,000원이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2,500원이든? 그러면 2배 가까이 이렇게 배 가격이 올랐는데 배가 갑자기 더 맛있어졌어요? 아니면 배가 뭐 갑자기 더 커졌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요. 배는 그대로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2,100만 개가. 근데 가격이 왜 올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가격이 오르죠. 물론 이제 다른 자산군에서 들어오는 거랑 반감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더 많은 달러를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산다. 나는 달러를 더 적게 하려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자기 부를 지키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이분은 더 좋은 자산을 팔아서 더 안 좋은 자산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는, 바이하는 행위 자체는 같지만 우리는 다르다나.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신념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셨으면 좋겠어요. 더 우월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잠깐 눈요기하시라고 가져온 영상인데요. 300 패러디한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Earthquake. No, Captain. Battle formations. 국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축통화로 통하는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자 리플과 이더리움 등 연관된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This is where we hold them. This is where we fight. 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 boys. Remember this day, man. For it will be yours for all time. 앞으로 상승장이긴 한데 계속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호들,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이너들은 그 홀드가 오타난 거 호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라면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노후 준비 잘 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넣어봤고요. 이게 그 사란톨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정확히 유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뭘 대가로 했을 때 사란톨을 받기로 했다 첫날에. 그리고 한 달간 받는데 계속 이제 첫날 사란톨 이제 2배로 받겠다는 거죠. 첫날엔 사란톨, 둘째 날은 2톨, 넷째 날은 4톨 이렇게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거리를 준 사람이 오케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란톨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의 30승이 250 가마니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란톨이 0.02g인데 2만 1000kg가 되더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 이게 복리잖아요. 계속 곱하기 해가니까. 그래서 시간을 오래 길게 가져갈수록 큰 부가 생기니까 그 특히 마지막 구간에서 몇 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그 자산이 증식하는 구간이니까 가능하면 그 구간까지 꼭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연평균 22%로 지금 그렇게 큰 부자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22%의 수익률도 대단한 거지만 뭐냐면 버핏이 60세에 은퇴했다면 그의 재산이 지금 그가 가진 워렌 버핏의 재산보다 99%가 작을 거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재산은 60세 이후에 거의 다 생성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쌀처럼 그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곱빼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 아까 이 영상을 봤는데 제 의견하고 좀 많이 같더라고요. 이 봉현이 형이라는 그 직장인 분인데 이분도 지금 0.5 비트코인이면 노후 준비 끝냈다. 4천만 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홀가분하잖아요. 뭐 다른 거 이제 생활비로 다 쓰면 되니까. 아까 그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22%라고 했잖아요. 평균 22%의 버핏이.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이거 지금 변동성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3년 동안 변동성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낮아진다고 해서 한 그 연평균 성장률이 20%라는 거예요. 20% 다음에 뭐 한 15% 정도 되겠죠. 연평균 20%면 버핏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저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거고, 이 15%도 작은 게 아니에요. 계속 복리로 이렇게 15%에 또 15%, 또 그거 합친 거에 원금 이자 플러스에 또 15% 계속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라는 게 아니고, 일단 20%니까 큰 수익률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망을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이게 전망해봐야 하나도 안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겠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가장 보수적인 그 예상인데,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 은행이잖아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25년 말에 20만 달러면 한 2억 한 7, 8천 되나요? 올해 말에 10만 달러. 뭐 1억 3천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이 향후 24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때 뭐 나는 비트코인은 그때 근데 25년 가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25년 한 여름이나 일부 필요하신 금액이나 있으면 일부 매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셨으면 원금이라도 일단 일부 보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도 2분기 안에 좀 사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트릭스 포트라는 전망을 한 건데, 아까 그 스탠다드 차타드는 10만 달러,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 예상했잖아요. 여기서는 12.5만까지 한 1억 5천 되겠죠. 올해 말까지. 그리고 이 강세장이 내년 2월 또는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저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분할 매도할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뭐 예상해봐야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좀 곁다리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진짜 한 5월, 6월까지 매수를 하면 진짜 한 1년 동안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1년 동안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에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표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반감기 전에 그 폭락할 수도, 그러니까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한번 채굴자들이 던지는 수량 때문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 매집 스케줄 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수정을 해서 한 3월경으로 쭉 늘려놨어요. 금액을. 그래가지고 계속 매집하는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다 샀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 6, 7, 8월에는 3,50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2천만 원만 오면은, 2천만 원대만 오면 내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뭐 풀매수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왔어요. 2천만 원대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월 말부터 한 4,800만 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마음은 내가 이제 한 3천 뭐 한 500, 그러니까 6, 7, 8월 달에 수준으로 내려가면 좀 큰 수준으로 사봐야 되겠다. 근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5,800만 원, 이제 1월도 한 5,800만 원 선이었죠. 그때는 내가 한 4,800 오면 거의 풀매수에 가깝게 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구정 때쯤 한 6,50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넉 놓고 있었죠. 그냥 나는 이제
한 5월, 6월까지는 꾸준히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니, 저번 주 화요일 날 샀거든요. 그러니까 월화 이렇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한 7천만 원일 때 한, 3분의 1을 사고, 다음날 화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보니까 400만 원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뭔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냥 이상한 불안한 감이 들어서 그때, 원래 사기로 한 금액의 3분의 1을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8,500이 된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이 오면 내가 진짜 큰 금액으로 사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6천만 원이 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계속 얼마가 오면 사겠다, 얼마가 오면 사겠다. 그래도 저는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고는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얼마가 오면 사겠다 하는 게 영원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제 경험을 참고 삼아서 매수하시는데 좀 계획을 잘 짜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트와이즈 여기는 거기 현물 ETF 그 발행사인데 여기서 전망하기로는 올해 연말에 10만에서 20만 달러 또 그 이상도 가능하다. 여기는 좀 자기네가 팔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다 1억 3천 이상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플랜 B 이 사람은 트위터에서 이제 예측하는 그 사람으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축적 단계는 이제 다 끝났고 강세장 진입했다고 하거든요. 강세장 진입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 동안에도 30%의 하락을 반복하는 장세는 계속 된다는 거고 지금 축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축적을 하다가 강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강세장 초입에 있다. 그래서 3, 4, 5, 6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신고점이 놀랍지 않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부채가 34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28조 달러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 겪고 나서 34조 달러가 이 2, 3년 동안 돈을 엄청 풀어 제낀 거예요. 2, 3년 동안. 그래서 이 이자만 갚는데 지금 국방비 수준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가속화돼 가지고 1조 달러 증가하는데 3개월이면 1조 달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 또 저기 돈 찍어내서 이자 갚고 그러면 또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이자 갚아야 되니까 또 부채를 찍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속화되니까 부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신고점 깨는 게 놀랍지도 않다. 비트코인은 안정된 수량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억에서 10억 사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희가 그냥 전망해보는 거죠. 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1억 전으로 와야 되는데 ETF 때문에 이게 한 2억 선에서 꺾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 없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는 아니죠. 뭐 나중에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기가 좀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황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저희가 그냥 예상 뭐 됐다고 이제 물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저도 그날 막 되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 체크했는데 이렇게 막 많이 살 줄은 몰랐죠. 지금 하루에 3,500
개씩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렇고 최근 들어서는 뭐 9,000개, 10,000개씩 사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루에 채굴되는 게 지금은 900개고 이제 반감기 4월 20일 정도에 지나면 450개로 반절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메릴 린치, 여기서도 메릴 린치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여기 요청한 고객에 한정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다단계 사기 튤립법을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세요,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탐욕 지수가 80, 극단적 탐욕. 이게 저도 봐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잘 안 사고 안 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여기 그래도 중립이 왔을 때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그냥 2분기까지 가용한 자원을 들여서 분할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건데 우태민 선생님은 비트코인으로 분할 매수 뭐 한 달에 100만 원 해서는 좀 부자 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보고 적절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목돈을 뭐 3개월이든 이렇게 분할로 목돈을 들여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5개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좀 목돈을 들어가서 거기가 내가 생각한 어떤 이제 저점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도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하면 좀 베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는 4천만 원 하려고 해도 4년 걸리잖아요. 거의 4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사시는 게 그래서 0.5 비트코인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블랙록에서 지금 비공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으로 활동하는 게 좋다고 공고한 거예요. 저희 같은 서민 말고 부자분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부자분들도 보수적이라는 거죠. 보수적인 기관. 제가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예전에 블랙록에서 제가 봤을 때는 80% 비트코인 할당이 최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주식 채권이라고 했거든요. 주식 플러스 채권. 80%는 비트코인. 이게 최적이라고 블랙록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보수적인 사람도 30%는 비트코인을 담고 가는 게 좋다라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지금 알려준 거죠. 그리고 브라질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다고 하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뱅가드는 지금 현물 ETF 출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뭐 자기네 회사 철학하고 안 맞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CEO 팀 버클리가 올해 은퇴래요. 원래 애정이었는지 뭐 압박이 있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나가면 이 뱅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어떻게 입장을 선회할까 그게 좀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럴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원래 국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금융 권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금 대신 인플레이션 유발해서 국민들의 부를 뺏어 와서 그걸로 정부 정책 자금으로 쓰는데 그걸 교묘하게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거를 어렵게 하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없애버리고 싶은데 못 없애니까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여놓고 보니까 또 얘네가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너무 한 것 같다. 막 입장이 오락가락해요.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도 뭐 예전에 뭐 뭐를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를 풀었다가 다시 그거를 뭐 못하게 했다가 다시 풀었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고 보면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법정화폐에 나이라 가치가 70%가량 하락한 게 바이낸스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 때문에 자기네 나라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 법정 가치 하락이 암호화폐로 인해서 되는 거죠? 자기네가 돈을 더 찍어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거 공약으로 했잖아요. 총선 공약. 근데 철회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락가락이에요, 오락가락. 근데 결국에는 열어줄 거예요. 몇 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열어줄 거고, 트레이딩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지금 왜 비트코인 안 사고 지금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너무 비싸서 이거 사서 부자 되겠냐 하고 꼭 알트코인으로 뭐 300이든 400이든 이렇게 돈 들고 와서 다 까먹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시라고. 이미 거기서 도박할 그 쩐주들은 다 샀어요. 코인을 이미 사놨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돈 싸들고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팔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 맞췄다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알트코인으로 도박 좀 해서 돈 따려고 좀 하지 마시고, 돈 따려고 하면 내가 테슬라 붐이 생기기 전에 테슬라 투자자였다. 2020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다. 여기 되기 전에요. 내가 엔비디아 붐이 불기 전에 엔비디아 주주였다. 2023년 전이겠죠? 이전에 엔비디아 주주였다. 내가 2차 전지 붐이 불기 전에 에코프로 주주였다. 이게 한 23년 되겠죠? 23년. 이런 분들은 사세요. 이런 분들은 트레이딩 뭐 잘 할 수 있겠다 하면 자신 있으면 사세요. 근데 내가 테슬라도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서 샀다. 엔비디아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서 샀다. 나는 후발주자다. 이런 분들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제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차현진 국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논리를 피는 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근데 이분조차도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절대 화폐가 안 된다는 분들의 입장도 예술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잘하면 예술품은 될 수 있다. 미술품, 한정된 미술품, 뭐 고우의 그림 정도는, 해바라기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 정도의 입장은 낫다고요. 그러니까 투기 도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0.5 비트코인 2분기 안에 사자. 그래서 20-30년 들고 가서 노후 준비 끝내자. 나는 진짜 비트코인 너무 싫어해, 진짜. 비트코인 진짜 사기, 도박, 다단계 너무 싫어해. 그래도 100만 원은 사고 보자. 일단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아니면 0.01 비트코인이라도 사고 조롱하세요. 사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비트코인으로,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뭐 다른 일도 잘 풀릴 수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최소 0.01 비트코인이라도 갖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마이클 셀러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